경기도민 10명 중 6명은 경기도의 공공기관 3차 이전 추진을 긍정적으로 평가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경기도가 도민 1,000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한 결과인데 긍정평가의 가장 큰 이유로는 남북부 균형 발전이 꼽혔습니다. 양주시 로컬푸드 매장 2곳이 잇따라 폐점하면서 납품 대금을 못 받은 농민들의 피해 호소가 잇따르고 있는 가운데 양주시 의회가 행정사무조사 특별위원회를 구성해 진상규명에 나섰습니다. 산악지역으로 도로가 단절돼 불편을 겪고 있는 의정부 민락지구와 고산지구를 연결하는 도로가 건설됩니다. 의정부시가 현재 호원동에 있는 예비군 훈련장을 이전하는 안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과연 효율적인가 하는 의문의 목소리도 있는데요. 호원동 주민들은 어떻게 생각할지 들어봅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헬로티비 나라뉴스입니다. 첫 소식입니다. 경기도의 공공기관 3차 이전이 논란을 빚으면서 최근 찬반 당사자가 모여 난상 토론을 벌였죠. 경기도민들은 공공기관 이전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고 있을까요? 김호 기자가 여론조사 결과를 전해드립니다. 경기도민 1,000명을 대상으로 공공기관 3차 이전에 대한 평가를 물어봤습니다. 먼저 공공기관 이전에 대해 잘했다고 답한 응답자는 매우 잘했다 14%를 포함해 62%로 나타났습니다. 잘못했다는 28%에 그쳐 절반이 넘는 도민들이 공공기관 이전에 대해 긍정적인 생각을 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공공기관이 이전하는 북부 지역과 공공기관이 떠나는 남부 지역 주민들의 생각을 물어봤습니다. 경기 북부 지역 주민들은 79%가 잘했다고 응답했습니다. 잘못했다는 평가는 14%에 그쳐 공공기관 이전에 대한 높은 기대감을 보였습니다. 남부 지역 주민들 역시 56%가 잘했다고 답해 절반 이상이 지역균형 발전 취지로 추진되는 공공기관 이전에 대해 긍정적인 생각을 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잘못했다는 33%로 나타났습니다. 남녀 성별에 따른 생각을 알아봤습니다. 남성은 61%가, 여성은 62%가 잘했다고 답해 전체적인 긍정평가와 비슷하게 응답했습니다. 못했다는 평가는 남녀 모두 28%를 기록했습니다. 연령별로는 잘했다는 평가가 10대와 20대가 69%로 가장 높게 나타났습니다. 54%를 기록한 30대가 긍정적인 답변이 가장 낮았습니다. 40대와 50대, 60대는 61%와 63%의 긍정적인 답변을 보였으며 70대 이상은 59%가 잘했다고 답해 30대 다음으로 긍정적인 답변이 낮았습니다. 공공기관 이전에 찬성하는 이유로는 분산을 통해 지역균형 발전에 도움이 된다는 답변이 가장 높게 나왔습니다. 부정평가 응답자에 대해 이유를 물었더니 추가 비용 발생으로 불필요한 예산 낭비가 가장 높게 나왔으며 또 다른 지역의 불균형을 초래한다는 답변이 뒤를 이었습니다. 이번 조사는 경기도가 여론조사 기관인 K-스탠 리서치에 의뢰해 4월 17일 18세 이상 도민 1,000명을 대상으로 전화조사 방식으로 진행됐으며 95% 신뢰 수준의 표본 오차는 플러스 마이너스 3.1%포인트입니다. 한편 경기도는 5월 말 프레젠테이션 심사를 거쳐 3차 공공기관 이전 최종 부지를 결정할 계획입니다. 헬로티비 뉴스 김호입니다. 양주시 로컬푸드 매장 2곳이 잇따라 폐점하면서 납품대금을 못 받은 농민들의 피해 호소가 잇따르는 가운데 양주시의회가 행정사무조사 특별위원회를 구성했습니다. 특위는 더불어민주당 2명과 국민의힘 2명 등 총 4명의 의원으로 구성됐습니다. 이들은 로컬푸드 활성화 지원사업 보조금 집행과 정산 현황 등 로컬푸드 지원 전반에 관한 사항을 들여다볼 계획입니다. 특위는 다음 달 18일 증인과 참고인을 출석시켜 의혹을 밝혀낼 방침이며 21일까지 조사 결과를 내놓을 계획입니다. 한편 이와 별도로 경찰은 납품대금을 미지급하고 잠적한 로컬푸드 매장 운영법인 대표 2명에 대한 수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산악지역으로 도로가 단절돼 불편을 겪고 있는 의정부 밀락지구와 고산지구를 연결하는 도로가 건설됩니다.
의정부시는 밀락지구와 고산지구를 잇는 1.1km 도로와 장암역 삼거리와 동의정부 IC를 연결하는 3.3km 도로 개설 계획을 경기도에 제출했습니다. 두 개 도로 건설에 소요되는 사업비는 2,600억 원이며 시는 계획이 확정되면 국비와 도비 지원을 통해 사업을 완료할 예정입니다. 밀락지구와 고산지구가 포함된 의정부 동부권은 연결 도로의 부족으로 상습 정체 등 주민들의 불편이 이어져 왔습니다. 경기도의회가 지난 4월 29일 제351회 임시회 4차 본회의를 열고 32조 4천억 원 규모의 추가 경정 예산안을 통과시켰습니다. 4차 본회의에서는 나눔문화은행 설립 제안, 연천군 공공기관 이전 촉구, 불공정 교육제도 개선 등을 주제로 경기도 의원들의 자유 발언이 있었습니다. 또 경기도 농민 기본소득 지원 조례안, 일산대교 무료 통행 촉구 건의안, 일본 후쿠시마 방사성 오염수 방류 대응 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 등 총 107건의 안건이 의결됐습니다. 추가 경정 예산안은 경기도가 제출한 예산안보다 1,400억 늘어난 32조 4천억 원 규모의 예산안을 의결했으며 경기도교육청이 제출한 추가 경정 예산안 17조 469억 원도 함께 의결했습니다. 경기도의회는 이날 본회의를 끝으로 17일간의 의사 일정을 마무리했습니다. 자치분권 확립을 통한 온전한 지방자치의 미래를 만들기 위해서는 지금 더 열심히 뛰고 더 확실히 토대를 다지는 데 힘써야 합니다. 경기도의회는 우리나라 지방자치를 선도하는 모범이 되겠습니다. 의정부시가 산악인 엄홍길 대장과 만나 산악체험관 건립 사업에 대해 논의했습니다. 안병용 의정부시장은 지난 29일 엄홍길 대장을 만난 자리에서 의정부시와 엄홍길 휴먼재단 간 협력의 성과를 논의하면서 산악체험관 조성에 협력하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의정부시는 오는 2023년 6월 개관을 목표로 호원동 원도봉 국민체육센터 내에 산악체험관, 일명 엄홍길 기념관 건립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경기도가 축사 악취로 인한 주변 지역 주민들의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정부 지원을 요청했습니다. 경기도는 농림축산식품부가 주관하는 2022년도 축산 악취 개선 공모 사업에 7개 시군을 사업 대상지로 신청했다고 밝혔습니다. 7개 시군에는 포천시와 연천군, 파주시 등이 포함됐습니다. 사업 대상지로 선정되면 악취 저감 시설 설치와 노후시설 개보수 등에 필요한 사업비 일부를 국비로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시군에서 제출한 사업비 규모는 총 142억여 원입니다. 농림부는 현장 실사 등의 평가를 거쳐 최종 사업 대상지를 선정할 계획입니다. 의정부시가 예비군 훈련장 이전을 추진하고 있고 국방부도 긍정적으로 받아들이고 있지만 과연 효율적인가에 대한 의문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호암동의 목소리 직접 들어보죠. 의정부시 호원 1동 주민자치위원회 홍춘복 위원장과 전화 연결돼 있습니다. 위원장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호원 1동 주민자치위원장 홍춘복입니다. 반갑습니다. 예비군 훈련장 이전은 이 주민들의 수건입니다. 이전 필요성에 대해서 먼저 들어볼까요? 우리 호원 1동은 인구 16만이 거주하고 있고 예비훈련장은 호원 1동 중심에 자리 잡고 있어 주변 중학교, 초등학교와도 담장 하나 사이로 가까이 있는 현실입니다. 따라서 부대 소음 등으로 학습 환경 저해와 도시개발 계획 등이 걸림돌이 되고 있는 상황으로 이전을 요구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의정부시의 지금 계획은 자1동으로 예비군 훈련장을 이전하는 건데 추산된 이전 비용이 지금 2천억 원이고요. 직선 거리로 불과 5.5km 떨어진 곳으로 이전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게 과연 효율적인가 하는 목소리들이 있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네, 의정부시를 전체적으로 본다면 지금 현재 미군이 떠나면서 엄청난 부대 부지를 반환한 곳도 있고 현재 반환 중에 있습니다. 이 반환한 부대 부지와 지금 이전 부지를 포함 주거시설, 문화시설, 상업시설, 산업시설 등 도시계획을 수립하여 미래화된 도시, 경기 북부의 중심 도시로 만들려면 의정부시 끝자락 한적한 곳에 이전해야 가능하지 않나 생각되고 미래형 의정부 신도시를 그려본다면 비용은 투자된 효과가 높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그런데 이 옮겨가는 곳, 그러니까 자1동 주민들의 반발 조짐이 불거지면서 갈등이 또 우려되는 상황인데 한 말씀 남겨주시지요. 네,
호원동과 자일동의 문제로 봐주시지만 말고 2015년부터 추진하여 지금 19년 국토부 재발 계획 구역 관리 변경안 조건부 승인 등을 받아 마무리 단계에 있는 사안이고 미래형 도시, 경기 북부 중심 도시로 성장할 수 있는 기초적인 만큼 의정부 전체 미래로 봐주시기 바라는 마음뿐입니다. 예, 이렇게 의정부 지역 내 갈등으로 번지는 것 같아서 좀 안타까운 마음인데요. 모쪼록 잘 해결됐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지금까지 의정부시 호원 1동 주민자치위원회 홍춘복 위원이었습니다. 코로나19를 겪으며 기본소득에 대한 논의가 국가 차원에서도 자연스레 시작됐습니다. 2021 대한민국 기본소득 박람회에서 국제 컨퍼런스가 열려서 다양한 각도의 논의가 오고 갔습니다. 컨퍼런스 첫날 최지현 기자가 다녀왔습니다. 2021 대한민국 기본소득 박람회 국제 컨퍼런스가 열렸습니다. 코로나 대재난에서 새로운 대전환으로 기본소득이란 주제입니다. 그야말로 세계 최대 기본소득 공론회장. 전 세계 68명의 석학들이 온오프라인에서 함께했습니다. 경제와 기본소득 분야의 세계적인 권위자, 국내외 경제연구기관, 전문가, 활동가 등이 다양한 사례 공유와 기본소득에 대한 가치에 대해 다뤘는데요. 시작은 지난 2019년 노벨 경제학상 수상자 아부이지트 바네르지의 기조연설로 열렸습니다. I think this is a very important time to do this in view of the pandemic and the global rethinking on welfare program. 코로나19 팬데믹 시대의 기본소득의 확산이나 논의가 적절하다는 의견과 기본소득에 대한 노동력 감소 등의 우려에 대한 반증을 제시했습니다. 기본소득 지구 네트워크 의장의 세계 기본소득 운동으로부터 얻는 교훈에 대한 특별 연설도 있었습니다. Though basic income is a global idea, each context is asking its own questions, and it's attempting to answer those questions through these pilot studies. 이 밖에 종교 관점에서 바라본 기본소득이 처음으로 논의됐고 기본소득으로 우리가 모든 것을 다 이룰 수는 없습니다. 그렇지만 지금까지 우리 사회에서 벌어지고 있는 노동 그리고 그거에 대한 보상이 얼마나 불공정한가라는 것을 보게 하고 또 인식의 전환을 가져오는 그런 효과를 가질 수 있다 보겠습니다. 기본소득의 입법화 과정의 현실과 전망에 대한 내용도 다뤄졌습니다. 현재 21대 국회에서 기본소득은 당을 초월해 뜨거운 관심사로 부상했습니다. 기본소득에 대한 관심이 커졌기 때문입니다. 재난 기본소득은 자영업자와 골목 상권의 소중한 마중물이 되어 코로나19로 얼어붙은 경기를 녹였습니다. 개막 첫날은 발표와 연설, 토론 등이 온오프라인에서 활발하게 이뤄졌습니다. 국제 컨퍼런스는 이틀 일정으로 기본소득 박람회 공식 홈페이지에서 누구나 시청할 수 있도록 실시간 온라인 중계로 진행됐습니다. 경기지TV 최지연입니다. 경기도에 15개 광역철도 신규 노선이 건립될 전망입니다. 정부는 최근 제4차 대도시권 광역교통기본 및 시행계획 공청회를 통해 경기도 15개 노선을 포함해 20개 신규 노선이 반영된다고 밝혔습니다. 반영된 경기도 노선으로는 대장 홍대선과 별내선 연장, 강동 하남 남양주선과 서부권 광역급행철도 등이며 7개 노선은 경기도의 건의가 수용됐습니다. 최종 계획은 대도시권 광역교통위원회 심의 등을 거쳐 상반기 중 확정 고시될 예정입니다. 중소벤처기업부와 지자체가 예산 15억 원을 들여 전통시장에 조성한 청년몰이 1년 만에 텅텅 비었다고 합니다. 청년 창업자를 유치해 임대료 1년치를 지원했지만 점포의 절반은 문을 닫을 만큼 실패한 건데요. 중년몰로 변질된 청년몰. 더 이상 혈세 낭비가 없도록 우리 시민들 스스로 매의 눈으로 감시해야겠습니다. 오늘 저희 헬로티비 뉴스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